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선 이후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간밤에는 러셀 200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다소 지수에 출렁거림은 있습니다만 네.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랠리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테슬라는 어제도 9%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새 정부에서 맡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혁신에 또 금융주 또한 수혜가 기대되면서 어제는 또 금융주가 많이 올라 특히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지표 CPI와 PPI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급 공백을 비롯한 우리 증시의 드리운 먹구름이 빨리 그쳤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겠는데요.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미국 대선 후 채권 시장의 흐름과 미국 장기채 그리고 또 국내 국고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흔히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지난주 트럼프 랠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뉴욕 증시 상승세 이어집니다. 간밤 3대 지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9%, S&P 500이 0.10%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06%로 가장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는 44,000선을, S&P 500은 6,000선을 처음 돌파해냈는데요.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1.47% 상승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사이에서는 또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 1.6%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 이어갑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시총 4조 달러 진입을 앞두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숨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만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1%대 약세 보이는 등 기술주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최대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간밤에도 9%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자는 일론 머스크 CEO라며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빅위크를 환호 속에 마무리한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대형 기술주들이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철저하게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제외하고도 살펴보면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 등 모두 1% 후반에서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암호화폐 시장도 불이 붙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한 트럼프의 승리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개당 87,000달러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주식과 상장 지수펀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로빈후드의 주가도 7%대 이상 올랐고요.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5% 이상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내각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2기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매파 진영의 대표급 인물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에게 미국 무역 대표부를 다시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달러 강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5.49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결국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대를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트럼프 랠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 전후 자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선 전후로 미국에 상장된 ETF로 약 413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신흥시장 펀드로는 11억 달러, 또 중국 중심 펀드에서는 12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 대만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을 했고요. 더불어 SPY로는 54.5억 달러, 또 VOO로는 44.4억 달러가 유입된 반면에 이 QQQ에서는 21.2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즉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중국에서 대만과 그 외 신흥국으로, 지수로 따지자면 나스닥에서 S&P 500으로 이동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 명확한데요. 대선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주식 포지셔닝을 축소하면서 선거 직후에 이를 채우기 위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과 업종을 급격하게 매수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연말까지는 강한 모습 보여왔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시장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높이 뛴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2기는 초반부터 관세 이슈도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지 여부는 주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유가 살펴보면 달러와 강세와 중국의 원유 수요 부진 우려에 이거래일 연속 원유는 하락합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 함께 오르기보다는 그 대상이 좁고 뾰족해지는 모습인데요. 소외감이 들기 쉬운 장인 만큼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하늘을 찌르게 셉니다.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만 8천 달러 선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9만 달러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밑에선 당일 7만 달러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직후인 지난 6일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서 7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 1만 달러 넘게 오르면서 연일 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로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사흘간 순유입액은 우리 돈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부를 만큼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매입할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해왔고요. 규제에 나서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는데 일각에선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10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각이 입김을 행사하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꼽은 이른바 트럼프 인사이더 핵심 인물들 중에서도 단연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승리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은 머스크는 최측근 중에서도 핵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첫 공식 정권 인수 회의를 시작할 때도 함께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참석했고요. 또 벌써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선 투표일이었던 5일부터 자신의 SNS 계정에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정치 게시물을 올렸고 최근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릭 스콧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존 스튜어트 의원을 민주당의 최고의 선택이라며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이 밖에도 미 정부와 주요 계약들을 맺고 있고 국방부 역시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머스크가 자신의 직원 중 일부를 정부에 배치하려 노력해왔다 짚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 덕분인지 테슬라의 주가는 나흘째 랠리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의 자산은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최고 전략적 배팅은 단연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었다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머스크와 트럼프의 긴밀한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트럼프 컴백에 미국 은행주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가 역시 배팅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3년 만에 은행 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도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이 여전히 10년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미 대선 이후 호조로 KBW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만 9.6% 상승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은행들이 트럼프의 새 임기가 시작되면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종이 될 것이라면서 헤지펀드들은 금융주 편입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 짚었는데요. 강세 베팅은 미국 주식에 집중됐지만 아시아 신흥 시장의 주식도 일부 포함되고요. 유럽에서는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 포지션을 추가했습니다. 엔비디아 짝꿍으로도 불리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부정회계 논란과 실망스러운 실적 속에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제출해야 할 보고서까지 기한을 못 지키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올해 8월까지 제출했어야 할 연례 10K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규정상 11월 중순까지는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내년 2월까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최근 회계감사를 맡았던 언스트 앤 영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월가에선 회사가 제때 회계감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상장 폐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면 S&P 500에서도 제외돼 지수 추종 투자자들의 투매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슈퍼마이크로는 5년 전에도 보고서를 마감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해 한 차례 상장 폐지된 바 있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월요일장 5% 넘게 미끄러졌고요. 큰손 고객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슈퍼마이크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날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트럼프 당선 수혜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주 주가가 트럼프 당선 소식에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1기 집권 당시에도 다양한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는 데다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열렬한 지지를 보내온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페이스X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온 것도 관련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에 들어갈 보조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대부분 자체 생산한 배터리만 우주 왕복선에 장착했는데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가 필요해지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거세게 몰렸는데요. LK 삼양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화 시스템이 13.15%, 제노코가 12.37%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가 7.78%, 컨텍이 6.31%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조선업종도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에 이어서 조선업황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서인데요. 최근 국내 조선사의 핵심 수익원인 상선 건조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지수화한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90을 찍으면서 2008년에 세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의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금의 격차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조선소의 지난달 신조선 한 척당 수주 금액은 평균 7만 달러로 한 달 새 37%가량 떨어진 반면에 한국 조선사는 평균 2억 달러에 근접해 한 달 새 66%가량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한국 조선사의 우위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이 7.36%, HJ중공업이 6.73% 올랐고요. 하나오션이 3%대, 또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공약인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제 전해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의 톱다운식 외교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전 가능성이 부각되자 관련 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삼부통원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BYD와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모두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현대 에버다임이 9.13%, HD 현대건설기계가 5.9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당선 효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만큼 각종 암호화폐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낮 1시 기준 처음으로 8만 1,000달러 선을 뚫었고요. 이제는 9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가상자산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 12만 5천 달러까지 치솟고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이 17.18%, 위지트가 10.08% 뛰었고요. T사이언티픽이 9.77%, 또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각각 8.22%, 7.5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도 우리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국내 증시 양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원투펀치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달러와 강세로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에 중국 소비주가 급락한 영향이었는데요. 트럼프 랠리에서 소외된 국내 증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대응 전략 준비하시죠. 지수가 금투세 폐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15% 하락해서 2,531.66포인트였고 코스닥은 1.96%나 급락해서 728.84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시장 80%가 넘는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전반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트럼프 경계감과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이 합쳐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유독 컸습니다. 특히 급등한 환율이 부담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이 단번에 1,400원 선 코앞까지 올라섰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30전 오른 1,39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10원 넘게 급등하며 레벨을 높였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4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2년 만에 처음인데요. 역외 환율도 1,4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외환 시장은 1,400원 선 넘기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미 어제 급등한 환율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기면서 전일 시장 수급 상황이 시장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349억 원 대거 순매도했고 기관도 2,388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7,35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67억 원어치 팔자 포지션을 취했고 기관이 42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이 87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1,400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사항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51% 급락해서 5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94% 반락했는데요.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도 대중국 수출 규제 적용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이 4%대,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4.39%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선방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였고 현대차와 기아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자회사가 개발한 로봇개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자택의 경호를 맡고 있다는 소식에 3.69%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딱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1.95% 추가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일본 다이이치 산코에 약물의 제형을 전환하는 기술을 이전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갔고요. 니가켄 바이오가 7.2% 올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항암 신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4.9%, 3.7% 하락했고 HLB가 1%대 약세, 휴젤과 엔캠 그리고 삼천당 제약, 클래시스, HPSP까지 모두 크게 내렸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이번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급부상하면서 관련주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조선주가 트럼프 행정부 수혜를 받을 것이란 모멘텀뿐만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호황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5년 만에 조선업이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며 새롭게 비중 확대 업종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그동안 조선사들은 선박과잉과 폐선 증가 속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캐파를 줄여왔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선박 공급 상황이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발주량이 많아지면서 회복기인 스테디 사이클의 구간에 진입을 했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슈퍼 사이클 구간에 들어설 것이란 판단입니다. 국내 조선 5개사는 이미 4.3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을 기점으로 조선업이 실적 랠리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영업이익률이 2026년에는 10.1%, 2027년에는 11.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탑픽으로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시했는데요. 조선주 트럼프 수혜주로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업황 회복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이 없는 시장에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가 시작됩니다.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관련주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엔터테크 기업인 노머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시초가 성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와 펌텍코리아, LX세미콘, CJ제일제당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시프트업과 펄어비스, 네오이즈 등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게임주들은 호실적이 나온다면 또 업종 전반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 트럼프 랠리에 유독 소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가 좋았다는 것보다도 반도체주가 크게 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겠는데요. 국내 반도체주들이 또 시장을 흔들지 그리고 1,400원을 웃돈 환율이 외국인 매도세를 더 부추길지 두 가지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지금 $350를 넘어섰는데 지금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350 넘어서 $400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400 콜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네. 그때야 그때 400불 갔던 게 다소 버블기가 있었으니까 그 깊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게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은 적정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또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미국장 이렇게 정리할 때 보셨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전부 1% 넘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이런 하락세 가운데 지금 테슬라 혼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로벌 시총이 지금 8위까지. 네. 우리 또 이렇게 가끔씩 그 체크하시는 핀비즈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지도. 네. 미국 같으면은 이제 초록색이 상승, 그렇죠. 빨간색이 빨간색이 하락 떨어져서. 이렇게 네. 되는데 미국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는. 이 와중에 이제 지수도 어제 나스닥도 장중에 오죽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못 가주니까 장중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이제 플러스 겨우 마치기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 금융주 쪽으로 러셀 좀. 2000 좋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달러가 너무 강하네요. 심지어 그러게요. 금이 맥을 못 출 정도로. 그러게요. 달러가 지금 인덱스 105를 넘어선 상황이고. 이 와중에 또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도 유럽장 그렇게 힘을 내고 미국도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우리는 또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 멘탈이 오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금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89,000를 넘어서고 지금 $90,000 코앞이잖아요. 예. 그럼 저라도 가상자산 미국 증시 하고 싶지 국내 증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소위 말해서 수급을 다 빨아가는 쪽이 또 코인 쪽이에요. 코인이 무슨 종목이더라? 코인 한 종목이 1조가 왔다 갔다 했다네요. 거래 거래 대금이 그런 식이니까 철저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장 한번 또 짚어봐야죠. 네.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자,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님의 시각으로 이제 미국 대선 이후 지금 뉴욕장 흐름 그리고 그거하고 다소 차별화되고 있는 우리 장 어떻게 한번 진단하시는지.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미리 예측하고 조정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은.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네. 그게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때의 흐름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의 흐름은 조금 이제 달라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느냐. 한 달 전에는 모든 종목분들이 돌아가면서 선순환 구조로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일정을 거치고 나서 테슬라만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나스닥, 다우, S&P 지수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실망 매도 물량, 차익 매도 물량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모두 감싸 안은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무조건 따라갈 거야라고 욕심을 부리시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차별화,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맞게 종목과 섹터군을 지금 잘 고르지 못한다면 미국은 저렇게 좋았는데 대통령 선거는 미국에 있었고 전쟁은 러시아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가. 이렇게 또 실망감을 또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좀 잘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라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어제 보니까 대형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하는데 이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조금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네. 드리면 방산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조선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시장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안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저렇게 맥을 못 추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저렇게 올랐는데 같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대내 악재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종목을 조금 더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셔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보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 처음 당선 때 2016년도 미증시 랠리보다 네. 이번 랠리가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철저하게 국내 증시는 여기서 또 소외되는 거예요? 일단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그 하위에 충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여전히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법안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일정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승 중에 압승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규제에 대한 변화를 줌에 있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난주 한 주의 어떤 시장을 완벽하게 표현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 사진에 나타난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사진 속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예. 결국 이제 이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 버무려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뉴욕 증시는 분명히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칩스법 IRA 법안이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해줄 거냐 여기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죠. 완전히 그냥 없던 거로 백지화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더 지켜는 봐야 된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좀 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저는 이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추가 하락을 각오하고 조금씩 이렇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김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6만 원 초반대부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6만 원 있었기 초반대부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난 주말에 좀 계산을 해본 게 네. 뭐냐면 가장 외국인의 비중이 적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좀 체크를 네. 해봤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최소 5만 2천 원, 최대 4만 8천 원까지의 주가의 조정은 좀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점을 알기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잖아요. 고점, 저점 맞추는 건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에 어차피 투자를 하실 거라면 가장 낮은 가격에 사야지라는 것은 저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가격부터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다음 주에 한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만약에 월급 받으시면 월급 받으셨으니까 한 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지금 내가 저점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V자 반등, 그 반등의 10%, 15%, 20% 수익을 먹고 나오자 그건 저는 욕심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시간이 좀 필요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어렵고요. HBM 지금 그들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레거시 쪽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모멘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급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조금 진득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무겁기도 하고 네.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급반등이나 급등이 나오기 힘든 종목이니까 네. 문제는 지금 진짜 몇 년째 그리고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진짜 애국하는 마음으로 들고 맞아요. 계신 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어떤 한계를 느끼시거든요. 네. 그냥 뭐 본전 수준이건 조금 손실이 났건
그냥 정리하고 진짜 남들처럼 펄떡거리는 화로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이 참 세월이 아깝고 그 종목에 대한 그동안에 들였던 공이 아까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국장을 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힘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같은 주주로서. 하지만 지금은 버티셔야 하고 견뎌내는 게 더 알맞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한다? 마땅히 공략할 만한 종목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비중 그대로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손실 본 만큼 회복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사신 분들, 지금 8만 원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하락률 자체가 굉장히 지금 깊거든요. 8만 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계좌에 약 30% 정도의 손실이 찍혔어요. 근데 이 30%를 복구를 하려면 50% 이상의 수익을 뭔가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 내기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시거나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천천히 분할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시선이 지금 굉장히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쪽 엔비디아 이거는 변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 하위단에 ASMR이라든지 지금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을중에 슈퍼올이라고 했던 ASML의 실적이 흔들렸고 그리고 지금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9년도에 한번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하던 사람이 그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경영진들의 어떤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만뒀어요. 예. 지금 당장 11월 중순까지 그 10K 연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정을 만약에 못 맞추게 되면 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 종목에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네, 패시브 자금들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심에 약하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급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어차피 물렸고 어차피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 그냥 편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손실률 제가 딱 지금 33%. 네. 이게 평균 단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워낙 국민주니까. 예. 저 그때 82,000원 매수할 때 사실은 8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질 줄 알고 산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중인데 아니 지금 미증시 분위기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워낙 트럼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고 이 가운데 뭔가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로 지금 자금이 좀 이동하는 듯한 모습인데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 분위기가 네. 바뀌었다라고 하려면 네. 이 지속성이 조금은 더 이어져야 될 것 조금 더 같아요. 봐야 된다. 네, 일단은 지난주 미 대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강한 두 입이 만난 거잖아요. 네. 정치 쪽에 트럼프, 그렇죠. 산업 쪽에 일론 머스크. 그래서 워낙 이쪽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파이낸셜 쪽. 그러니까 네. 미국의 금융주 쪽은 지금 굉장히 강세였고 산업재 쪽 그리고 에너지 화학 쪽 그리고 이제 테슬라만 강세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만약 주 중반까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쪽을 보기보다 이쪽을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들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간다 그러면 그 쉬어갈 때 그동안 많이 쉬었던 반도체주들이 정말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쉬어가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2기 때 빅테크를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힘이 붙는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큰 뉴스는 우리 정민 앵커의 삼성전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33%라는 거.
여기 또 8층에 계시구나. 아니, 저 테슬라도 갖고 있어요. 테슬라.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 포트가 좋으니까. 상쇄되고 있어요, 상쇄. 상쇄. 아니 근데 저 그때 몇 년 전에 울릉도 가서 놀랬던 게 저기 숙소가 네. 이제 그 가이드가 그랬어요. 조금 넓은 방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방은 넓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5층, 6층이었나? 아 근데 지금 이거 8층, 9층 적어도 10층짜리 건물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맞아요. 삼성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넓은 방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느낌이죠. 올라가기 되게 힘들. 아유, 자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아유, 자 근데 지금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갈수록 우리 증시가 이제 요즘은 많은 또 이렇게 특히 우리 이제 증권 관련 매체나 유튜브에서 따지고 있는 게 이거 보니까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한국 증시만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그리고 소외되는 이유가 뭐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하는 나오는 얘기가 이 유상증자인데 지금 또 이슈되는 게 이수페타시스잖아요. 예? 이게 또 그리고 꼭 이런 거는 또 장 끝나고 요즘 같으면 완전 어둑어둑해진 해다 떨어지고 올빼미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왜 하는 증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수페타시스의 이번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 미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술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센티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펀더멘탈과 센티멘탈만으로도 충분히 5만 5천 원, 6만 원대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기업인데 네. 이 과정이 정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에게 뒤통수를 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 군데에서 이거 혹시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수페타시스 IR과의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수페타시스 IR과 확인을 해본 결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4천억이 넘어가는 시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딱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돈을 그럼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러니까. 기업이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쉽게 은행 가서 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그것도 금요일 밤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다오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제이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기업에 이제 어떤 인수를 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2차 전지와 연관이 있었으면 투자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가속기, 그러니까 반도체 AI 시대에 맞춰서 이수페타시스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치가 희석이 된다거나 물론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만약 제이오가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만구 투자자들과 이야기 한 번 없이 그냥 일방적인 공시 한 번으로 끝내고 그 추가적으로 코멘트도 없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싶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정을 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사에 보니까 저것도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이라는데 주주 배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주주가 난 실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이니까 어제 이제 시초의 갭하락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신용미수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시초의 갭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할 시에 또 반대 매매에 따른 또 추가 하락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남들보다 나는 조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지라는 어떤 매수 심리도 보여주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저하게 좀 시장에서 소외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이 우리 대한민국 K 증시에서 당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그렇죠.
걱정들이 기우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걱정들이 막 회자되는데 아닌 말로 삼성전자 저렇게 죽을 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 뭐 HBM에서는 완전히 삼성전자를 압도했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러다가 20만 원 넘어서 훨훨 좀 가면은 보나마나 HBM 부문을 또 물적 분할할 거다 하는 걱정들. 이 부분은 우리 김 본부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SK 하이닉스의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건 네. 그들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SK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예. SK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적인 좀 제재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설마 SK 하이닉스가 저는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가봐야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진짜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많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저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된다가 마인드셋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냥 투자해놓고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지만 네. K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 지수도 언급을 드렸지만 어제 또 많은 실망감을 준 섹터가 화장품이었습니다. 아, 예. 지난 하반기, 올해 상반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내려갈 때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우리나라 증시 기업들은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지금 마인드셋이 좀 깔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닥이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지금 개장 전이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그래도 잘 버티는 게 알테오젠이에요. 지금 네. 알테오젠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니까 뭐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괜찮네요. 알테오젠은. 부럽죠. 예. 네, 이걸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 일단은 키트루다에 대한 SC 제형, 네. 여기에 이제 에너투라고 하는 제형에 대한 기술 수출 이것까지 이제 겹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받은 로열티만 좀 계산을 해도 지금 몇 천억,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로열티 추정치가 과거 이제 키트루다 대비해서 지금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계산을 해보면 7.5 정도, 한 8% 정도 이제 로열티를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IRA 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을 것이냐,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냐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이치 상교가 알테오젠과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입증을 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확장성과 적응증이 굉장히 빠르게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알테오젠이라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유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좀 보면 약 30조에서 많게는 40조. 그리고 이제 45조까지도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지금 23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투자 심리라서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없으신 분들이 과연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돼요. 이게 에너투가 항암제. 네, 에너토가 이제 고형한 항암제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유방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맥 주사인데 기존에는 네, 그렇죠. 피하 주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엉덩이 주사나 뭐 그런 거죠. 뭐 SC 이렇게. 제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을 때 네. 굉장히 장시간 좀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제 피하 주사로 가게 되면 길어봐야 10분 안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래도 회전율적인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보면 굉장히 또 경제 규모가 큰 쪽이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봐도 괜찮지만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용은 워낙 좋지만 제대로 된 조정이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왜 다소 이쪽 알테오젠을 비롯한 몇몇 이 바이오주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그 가뜩이나 취약한 수급 좀 빨아가는 경향도 있죠.
그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네. 이제 특출나게 개별 스토리를 좀 가지고 뉴스가 예. 나오는 제약바이오는 네.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버팀목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같은 버팀목이라기보다 현상을 피난처? 수급을 빨아간다. 버팀목. 피난처 정도? 피난처 네. 정도. 지금 반도체 오늘도 안 돼? 걔들만 가니까 딴 게 그쵸. 못 갈 수. 저는 그런 의미였고 예,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정민앵커는 버팀목이나- 버팀목으로 보셨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안 돼, 반도체도 안 돼. 근데 여기는 확실한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네. 그럼 일단 여기로 우르르 가보자라는 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가 하나 이제 좋은 뉴스가 떠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종목이 그날 하루 종일 좀 좋은 모습들이 계속 최근에 왜 펼쳐집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보면은 왜 위고비도 그렇고 다 이게 피하 주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암제도 피하 주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기술적인 부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서요. 저는 알테오젠 당연히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28포인트, 코스닥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2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글쎄요, 어제도 좀 코스닥 낙폭이 많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과연 어떨지 좀 개장 이후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글쎄요, 뭐 아직까지 호가에선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4,500원. 기아 호가 보합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만 5천원. 셀트리온 1.7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1,000원. KB금융 1.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4,200원, 신한지주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0.5% 하락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뭐 어제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휴젤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6.9%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예상되고 26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지금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도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6,250원, HPSP도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6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섹터가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인데 조선주 호가 흐름 오늘 나쁘지 않네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0.6%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오션도 역시 상승 예상됩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까지도 1% 안팎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방산주 호가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보게 되면은 역시 호가 흐름 괜찮네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 가운데 하나시스템 호가가 2.4% 상승 예상되고요. 방산주도 좀 호가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이고 금융주 좀 볼게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KB금융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우리금융지주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오늘 KB금융이 좀 상승 예상되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개별 섹터 종목 쪽으로 일단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 김태성 본부장도 종목을 잘 발굴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그 말씀하실 때 제일 화가 나요. 종목 어떻게 잘 골라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렇죠. 종목 잘 골라야 된다는 말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학생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이 얘기나 주식 시작했으면 좋은 종목 골라서 돈 벌어야지 하는 얘기나. 네, 그렇죠.
방송 진행 맡았으면 헛소리하지 말고 진행 잘하든가 뭐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마이너스 33%. 아까 우리 또 정민의 그 모처럼 촉촉해지셔서 눈이 그러니까 아련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있다니까 또 약간 배가 아프네. 트럼프란다. 테슬라가 있다니까 약간 또 배가 아프네. 테슬라요? 네. 아니, 그렇게라도 상세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김 본부장님은 미국 네. 조금 그 갖고 계신 포트 살짝 이렇게 한번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LA 릴리 이렇게 좀 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타벅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사실 지금 실적이 안 좋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CEO가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또뭐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또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페라떼 시킬 때 네. 우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유 대신에 뭐 귀리 두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게 바꾸면 있더라고. 맞아요. 엑스트라 차지를 예, 좀 부과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무상으로 좀 하면서 서비스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도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조금 더 촉진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스타벅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루시드, 리비안 맞아요. 예. 여기까지 올랐는데 플러스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혹은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예. 테슬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테슬라만 가지고 올랐었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폭등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테슬라는 올랐는데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같이 오르지 못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까지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광물 가격의 이제 반등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좀 살려주나 싶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한 번 더 오늘 좀 시세 탄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오늘 봐야 되는 섹터가 어떤 쪽보다도 2차 전지의 회복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LG엔솔도 개장 초에는 꽤나 강하게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뉴스 뭐 재료도 좋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렇게 급등하니까 또 뭐 차익 실현이 됐건 기다리다가 나오는 매물이 됐건 또 매물 압박이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도 예상가를 봐서는 앨범알은 뭔가 리튬 가격은 고만고만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일단 고만고만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투심이.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하위 그러니까 테슬라 하이오한 브랜드들까지도 이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살아나는 게 미국 증시에서 먼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일단 여전히 오늘 시장의 중심은 우주항공과 조선, 방산 이들이 오늘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이들이 여기서 네. 멈추면서 어느 쪽으로 매기세가 이제 쏠려갈 거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 어제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주항공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주항공보다 오늘은 이들이 추가 시세를 낼 건지 아니면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우주항공, 조선, 방산을 좀 보셔야 되고요. 차익 물량이 나온다면 그 물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고 그 흘러가는 쪽에 저는 편승을 하는 게 오늘은 가장 알맞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죄송해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업종 돋보기에서 저희가 또 방산을 다루긴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어제 1.6%,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1%, 무슨 이런 식으로 네. 갔는데 하나 시스템은 13% 넘게 오르면서 이 차트가 무슨 코인 차트처럼 가는데 가도 이렇게 다른 방산 종목들처럼 꾸준히 한 우상향 45도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이 좀 불안한데 이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시스템만. 테슬라의 차트와 가장 유사한 게 한화 시스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예. 한화 시스템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네. 디펜스 부분 방산도 있지만 네. 관제 시스템, 통제 시스템,
이쪽이 있어요. 우주항공과 관련한 음흠. 통신 시스템. 네. 이쪽에 좀 아무래도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하나 시스템이 더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이 흐름은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 NFT, STO 가상자산 관련주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개장하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은 좀 보합권 정도고 지금 3대 지수 그래도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처음으로 44,00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 가운데 러셀 2000도 많이 올랐습니다. 1.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지금 9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외국인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공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이네요. 2,527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으로 728포인트입니다. 지금 보합권 움직임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떨어집니다. 5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입니다. 198,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8% 상승합니다. 423,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이죠. 현대차 0.4% 올라갑니다. 212,200원이고 기아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94,6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 174,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떨어집니다. 45,600원. KB금융 0.9% 상승 중이죠. 93,600원이고 신한지주도 0.5% 올라갑니다.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지금 1% 하락 44만 1,000원권이고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 올라갑니다. 15만 6,100원이고 에코프로도 2.48% 상승하면서 7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어제 낙폭 빠르게 지금 만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가 1.4% 떨어집니다. 59,500원. 리가캠바이오도 1% 약세 138,400원이고요. 휴젤 좀 볼게요. 지금 1.78% 하락하면서 276,000원.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엔캠은 0.4% 올라갑니다. 0.7%까지 올라가네요. 152,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0.9% 떨어집니다. 132,600원. 그리고 클래시스 1% 내림세로 46,650원, HPSP도 2.4% 하락합니다. 3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혹은 종목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STO 관련주, NFT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89,000달러를 넘어서고 9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컴투스홀딩스 우리기술투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16% 넘게 급등합니다. 12,160원. 그리고 T사이언티픽도 11%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4,645원. 대성창투도 2% 상승 중이고 컴투스홀딩스가 13% 넘게 올라갑니다. 24,750원. 그리고 갤럭시아 SM도 4% 이상 올라가네요. 2,330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H는 인베스트도 4.78%, 5% 강세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KPM테크, 다날, 위메이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NFT, STO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네요. STO 관련주들 다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서울옥션, 핑거, 지금 서울옥션은 5% 이상 올라가면서 7,830원이고요. K옥션도 지금 7.93% 올라갑니다. 4,490원, 핑거도 4.78% 올라갑니다. 11,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요. 그 밖에는 조선주들 호가 흐름 괜찮았는데 지금 1%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HD 현대미포가 0.8% 강세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1% 이상 올라갑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고 오늘은 뭐니 해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입니다. 64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6억 원, 54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각각 221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9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4원 40전 상승한 1,399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올라가고 오늘은 가상자산 관련주도 올라가고 시장은 지지부진하네요. 예, 예. 지금 어쨌거나 뭐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는 뭐 다들 위로 더 가겠거리 합니다만 미국채 수익률 지금 뭐 4.3%인데요. 이게 4.5를 넘어서 5를 가느냐 마느냐 하고 달러 인덱스가 105를 올랐었는데 달러 강세가 미국채 수익률하고 더 위로 가면서 미국 증시 계속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금리하고 환율은 네. 미국도. 이걸 갖다가 아마 내일하고 모레 CPI, PPI 보면서 살짝 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지표하고 상관없는 장으로 보세요? 11월 달은 약간 조금은 이제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지표는? 네, 워낙 FOMC에 대한 혹은 미 대선에 대한 예. 일론 머스크의 입에 조금 더 집중한 종목군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과거 일기 때의 어떤 이 성향을 보면 안 좋으면 본인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지금은 지표에 조금은 집중을 하시기보다 물론 지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제 크게 벗어나면 시장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소위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개장 직전에 하나 시스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위치에서 또 갑니다. 6%이 위치에서 또 위로 올라가요. 네. 6%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안 쫓고 싶을래 안 쫓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장 초반이라서 우선은 흐름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나 오늘도 여전히 이쪽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 전제 조건을 깔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FT하고 네. STO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이거 저희가 항상 보통 이제 테마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 뭐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지분을 늘렸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단순히 테마로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제 스스로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지금에 와서 뭐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 시대는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NFT도 좋고 코인도 좀 좋지만 저희 기본적인 기준 하나는 이쪽이 좋다면 가상화폐 시장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만약 관련주들이 움직이려 했으면 오늘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코인을 바라보고 이제 쫓아가시는 분들보다 다른 쪽에서 워낙 수익이 안 나니까 이쪽에서라도 매매를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지금 몰렸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이쪽은 굉장히 큰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어서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가상화폐 시장에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되었기 때문에 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된다고 보셨어요? 너무 변동성이 큰 게 기축통화가 될까 싶은데 결국 트럼프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분들은 코인 시장에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맞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인도 하나 대체 자산이다 보니까 한동안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을 대체하는 또 그런 그렇죠. 대체 자산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금도 네. 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확연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기도 하고 사실 주식처럼 이게 물렸을 때 혹은 밀렸을 때 펀더멘털을 좀 분석을 해가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근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쭤볼 만한 질문인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좀 잔잠해진 것 같은데 이 고려아연 사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가는 일단은 네. 저는 유상증자는 일단 철회 과정으로 지금 절차를 좀 밟고 철회.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일단은 엄청나게 우리가 우려했었던 급락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도 이제 쉽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 이들이 서로 지분을 갖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회계 부정 이슈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진 상황이라 양쪽 다 지금은 과감하게 또다시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세간의 눈치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고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마지막 판정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금 이제 결단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일정이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하지만 여기서 만약 가격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비중을 좀 빠르게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 지분 싸움의 끝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엄청난 손실로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그냥 짧게 집중력 있게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 했었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더본코리아는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단 안 좋죠. 안 아무래도 그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럴 때 아니 오늘도 지금 보니까 결국에 코스닥이 1% 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처음에 네. 상장했을 때만 해도 이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콘텐츠의 흥행에 조금 많은 어떤 힘을 좀 받았는데 상장한 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연속 3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고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오는 것은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단순히 캔들 기준으로 세 개의 음봉 뒤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좀 플레이가 되어야 더본코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의미 없는 없이 구간이다. 흘러가는 구간이라서 저는 조금은 관망 스탠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왜냐 이게 더본코리아가 우리가 아는 그냥 프랜차이즈 식당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새로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제 흥행성을 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힘든 단점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뭐 1분기, 2분기에 예를 들어서 백다방 기준으로 100잔 팔았던 제품이 갑작스럽게 뭐 2,000잔, 3,000잔 팔리지 않는 이상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또 급등할 요소는 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난 김에 우리나라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뭐 투자 매매 전략이랄까 이런 거는 우리 오늘 김본부장은 상장한 종목 노머스가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한 날 보진 않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최소 6개월 동안은 보지 않아요. 6개월 동안은 안 본다. 네,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네. 6개월이면 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처럼 네. 상장한 지 일단 6개월 정도 이제 접어드는데 여전히 시세가 나오는 쪽이라면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흐름을 지켜봤는데 여전히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아예 안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예, 맞아요. 내가 안 사면 따따블 갈 것 같고 내가 사면 또 내려가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한 이후에 6개월 정도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VM처럼 네. 그러니까 HVM 차트를 보면 상장하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우주항공이라는 뉴스를 만나서 예.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의 고가를 넘어가면 저는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네네. 이렇게 기준을 좀 자꾸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오겠지 하다가는 더 빠집니다. 삼성전자도 더 빠지는 판에 신규 상장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2% 떨어지는데 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 사실 이제 AI 이제 초기라면서요. 네. 엔비디아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담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센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어떤 이 체질 개선이 HBM으로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쪽도 사실 레거시가 만약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역대 최고 어떤 실적을 보여왔는데 이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IT는 여러모로 지금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두 기업 모두 조정을 받는데 그럼 너의 선택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은 역시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우위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높아진 환율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양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4% 약세로 2,5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도 1.32% 빠집니다. 현재 719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690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외국인도 28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84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팝니다. 3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4억 원의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도 381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장비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제품과 소프트웨어 업종도 강세 보여줍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업종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화장품 업종 2거래일 연속 약세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효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만 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컴투스 홀딩스가 26.2%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시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는 27,450원이고요. 우리기술투자가 14%가량 급등 중입니다. 지금 11,840원에 거래되고 있고 T사이언티픽이 10.26% 상승하며 1,545원. 하나투자증권도 7.81%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4,4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지트도 6.14% 상승세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위 범왕건영은 상한가 경신했는데요. 1,708원이고요. 남광토건이 21.98% 급등하면서 9,100원. 삼부토건이 18.45% 급등세 보여주면서 1,509원. 일성건설이 20% 넘게 시세 분출 중입니다. 1,625원. 남화토건도 4.16% 상승세 보여주면서 4,1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영향으로 오늘 장에선 좀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죠. 조선주도 오늘 장에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선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만 0.47% 소폭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미포가 0.54% 하락. HJ중공업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5% 가까이 떨어집니다. 현재 거래가 2,800원이고요. 한화오션이 0.8% 내림세로 37,0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0.57%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2,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는 오늘 장에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무궁화 위성 6A호가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우주 궤도로 발사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 있는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LK 삼양이 1%대 강세, HVM도 0.72% 오름세고 한화 시스템이 7%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8,100원입니다. 제노코도 2.4% 오름세인데요. 현재 거래가 21,300원이고요. 한화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3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좀 시장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미 대선 직후에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가 상승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자리 좀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앞서서 두 나라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관련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네, 미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장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해양 굴기를 내세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미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경쟁 능력을 상실을 하면서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선 이전부터 국내 조선업계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선업 호황과 함께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해 조선업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트럼프 2.0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업과 조선업 기자재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조선 관련주들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럴 때 조선주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관련해서 살펴볼 기업을 말씀드리면 세진중공업과 한라 IMS입니다. 먼저 세진중공업은 세계 1위 LPG 탱크 그리고 선실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이 제작을 하고 있는 선실은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로 모든 배에 탑재되는 필수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선실은 선종별 그리고 선주사별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반복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고객사로는 HD 현대중공업 계열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조선 3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 기업인 만큼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라 IMS입니다. 한라 IMS는 선박의 가스, 압력, 온도 등의 계측과 원격 밸브 제어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레벨 계측 시스템은 밀폐된 공간에 저장된 액체 상태를 원격 관리를 통해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을 하는 필수 시스템입니다. 선박 레벨 계측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법인의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은 LNG 선박의 건조 비중 증가입니다. 동사는 LNG 선박용 가스 감시 장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장비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조선업의 호황과 함께 조선기자재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높아진 환율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양지수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가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은 금투세 폐지 그리고 상법 개정과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외인, 기관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국내 증시가 저평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현재 여전히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인과 기관 모두가 한국 시장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면 한순간에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시장 하락에 따라서 지쳐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까지 잘 버티셔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영원님,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예고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고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에 달러 원 환율이 1,39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통화 흐름과 함께 이번 주 환율 예상 레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 원 환율이 조금 눌리나 싶었더니 다시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 1,400원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화가 위안화 약세에 동조되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전인대 상무위에서 발표된 재정 부양책 내용 자체가 좀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요. 그것이 이제 위안화 약세 흐름으로 좀 이어지면서 원화에도 사실은 좀 약세 부담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임을 전후해서 특히 이제 좀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 중국 위안화마저 조금 약세 흐름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이제 1,400원대를 좀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영원님, 예. 요 부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중국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전인대 폐막일 날 나왔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한다 하는데 예. 말인즉슨 우리 돈으로 한 2,000조 원, 10조 위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정도 규모인데도 이렇게 실망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돈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실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실물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좀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의 발표 자체가 대부분 다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10조 위안이라는 그 부양 규모 자체가 대부분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조정,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 부채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대부분 쓰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이제 중국의 네. 부채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제 즉각적으로 이제 실물 경기를 살리고 하는 돈이 집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외환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기 집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2016년에 당선되고 선거에서 당선되고 2017년 1월에 이제 취임하고 그렇게 해서 4년의 첫 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때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위상은 이번이 훨씬 더 강력해진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집권 1기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 당선 직후에 달러가 한 3-4개월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다소 이제 횡보 이후에 조금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 그 강세를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좀 강세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또 미 연준이 이제 2016년에 미국 경제, 2017년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17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것도 달러의 강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상황은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뭐 조금 이제 금리나 미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좀 상반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일단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 집권 2기에는 트럼프의 그 각종 공약,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거기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달러 강세의 어떤 주된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CPI, 미국 PPI 발표가 될 텐데 달러 환율 밴드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미 오늘 장중에 1,400원대를 조금 돌파한 흐름이 좀 나왔고요. 지금 CPI 부분은 뭐 지난달보다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 주 달러의 환율 밴드는 1,370원에서 한 1,430원까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면서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 후 채권 시장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거 지금 이제 금리를 뭐 연준의 정책 금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 추이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 9월 달 FOMC 이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 전에 4.5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내려와서 4.3대인데 예. 이 최근에 이 채권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네. 우리가 출발을 우리가 8월달 미국 노동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3.7까지 떨어진 데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이번 대선 전에 금리가 거의 한 80bp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월에 발표된 이제 노동 데이터 실업률이 4.3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 네. 당시에는 또 반대로 그 이후에는 또 이게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묶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드려야 될 거는 9월 중순에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50bp 빅컷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을 약간 더 촉발하는 요 한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조금 더 말씀을 여쭈면은 우리가 직전 2016년 1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죠. 뭐냐면은 2016년에 트럼프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실제로 오히려 국채 매수를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하고 금리가 내려갔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우리 앵커님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16년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렉시트가 발생했어요. 그래요. 브렉시트가 네, 글로벌 네. 경제가 굉장히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면서 국채를 쫙 매수한 상황이고 또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다 기대했는데 예상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블러핑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등을 했죠. 그 당시 80bp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뭐 5대5 정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월가에서는 이미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부터 거의 트럼프가 거의 100% 정도 될
거란 느낌으로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반영된 거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일시적으로 한 4.5 근처에 갔는데 갔다가 다시 4.3에 내려왔죠. 네. 일단 아까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4.5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 국채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레벨로 오다 보니까 싸 보인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레벨이니까 사실은 이제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고 그리고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채권 트레이더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5의 절대 금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레벨의 금 레벨이 되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16년에 보면은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취임했는데 갑자기 채권 시장이 돌변합니다. 네. 반대쪽 스탠스로. 그래서 제가 뭐 좀 이 답변을 좀 길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현재 레벨에서는. 예. 지금 11월 FMC에서 미 연준이 이제 25bp 인하를 단행했고 12월 FMC도 남아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어떤 영향 예상이 되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25bp, 요번 11월 달 25bp는 거의 시장이 다 예측을 했고 물론 연준의 로드맵에 다음 달 12월 달 또 25bp를 원래는 점도표상은 예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켓에 시장에서는 5대5 정도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그냥 동결할지 이게 한 5대5 정도 반영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일시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우려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상승한 측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스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는 미 연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금리 레벨이 어떤 굉장히 제약적 경제 약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레벨이기 때문에 큰 로드맵에서는 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설령 12월 달에 금리를 만약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1월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시장에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만약에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 가정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외관상은 미국 경제가 거의 모든 게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네. 연준이 금리를 한다. 연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경제 문제가 비하인드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 금리가 훅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네. 이벤트로. 그런 좀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한은이 이번 달에 28일인가요? 네. 금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지난번에 환율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껄끄러워졌다는 예, 맞습니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 총재나 부총리가 우리 그러면 지금 한은 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한 3가지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 이게 네. 이슈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경기 부진이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 부진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계 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변수를 종합적으로 퍼즐로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판단이실 텐데 근데 하나 이제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해결이 됐죠. 뭐냐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굉장히 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글쎄요. 뭐 지금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더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쪽의 어떤 이슈나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현재 높은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결. 금리 인하하지 않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근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는 향후 한 1년 동안의 한국은행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은 한 2.5에서 한 2.7 레벨 정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 스탠스가 어떤 흐름을 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결과적으로 더 내려야 될 상황으로 봉착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저한테 이제 외부에 인터뷰도 예. 많이 하고 이제 그 질문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세요. 글쎄,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약간 패닉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예. 결국은 우리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저렇게 미국이 경기 부양 쪽에 스탠스를 하면 재정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럼 그 결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살 사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행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다 사실은 이제 계속 부채,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왔고 계속 부채가 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과연 트럼프가 우리가 어떤 처음에 이렇게 얘기로 언급됐던 것들이 실제로 집행 과정에 과연 그만큼 될 것인가? 사실 그보단 적을 거라고 얘기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한국에 우리가 미국 관련돼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게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9배 내지 10배를 지금 한국에다 청구서를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론은 딜을 데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마치 그런 걸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측면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해요. 그럼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차환 발행도 안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폭락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가 지금 거의 메이저 국가들이 경제가 가라앉고 있어요. 네. 특히나 유럽은 리세션 압박이 있고 중국도 방금 말씀하신 중국도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현 절대금리 높은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는 저는 계속 점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거 발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로직에는 동요를 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우리 투자자가 요즘 오늘 비트코인 얘기도 있고 뭐 대체 투자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파생 상품에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항상 담보가 필요해요. 네. 담보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마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 미국채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고채는요? 한국은요? 한국은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한번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매력적 레벨에 왔다는 게 이제 최근에 바뀐 스탠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국채는 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오히려 개방국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강한 정책 그리고 우리가 피어 그룹이었던 중국과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경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은 불편하지만 사실 채권 가격은 오히려 사실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면 디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 11월 달에 우리가 WGBI 인덱스 글로벌 국채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고 거기에 추정 규모는 한 70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WGBI 인덱스 편입 안 됐어도 선진국의 국부펀드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수 편입량으로 보면 한 7조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국채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그 한국 국채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를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한 3% 내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 특히나 유럽 자금 입장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또 우리가 좀 약간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지난 연말에 보면은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 장기채 투자 많이 하셨어요. 예. 앞으로 어떨까요? 계속해서 좀 더 투자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채보단 단기채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단기채는 연준의 기준금리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네네. 반면 장기채는 아까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의 블로핑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금리 레벨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우리 1기 때 자세히 보면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관세를 올리고 보호무역하는 것들이 글로벌 경제 교역량을 줄이고 결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장기로 작용이 된다는 거 이미 검증돼 있고 1930년 이후 대공황 이후도 좀 그렇게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현재 금리 레벨이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 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혹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등장하면서 금리 살짝 뜰 건데 그럴 때마다 사는 쪽의 스탠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은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보시면은 겨울철이 들어가면은 고용이 줍니다. 특히 건설 고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요번에 8월 달에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이후에 트리거 요인이 뭐였냐면 노동시장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 플러스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맞물면서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쫙 금리 떨어졌는데 1월 달에도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BOJ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겨울 들어가면서 노동이 좀 위축되면 노동 데이터가 안 나오면 1, 2월 달에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리스크지만은 채권 시장 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현재 금리 레벨이면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짧게 한번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국고채 그런 식으로 따졌는데 금리 조금 더 쳐주는 회사채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거? 일단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 랜딩이 된다고 하면 회사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예상과 달리 경제가 더 밀릴 것 같으면 회사채 투자하시면 안 되고 국채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네. 리스크가 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보니까 또 좀 흘러내리고 코스닥이 2% 하락이네요. 그러네요. 완전히 차트가 깨지네요. 이거는 좀 아닌데, 네, 진짜 네. 뭐 설명이 안 되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일단 버티든지 해야겠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